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20년 만에 프랑스를 월드컵 정상에 올려놓은 프랑스의 돌격대장, 동료를 이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플레이와 최전방과 섀도우 등 두루 커버 가능한 프랑스의 주포, 프랑스 축구 역사상 4명밖에 없는 메이저 대회 2자릿수 골을 보유한 현재 진행형 전설 앙투안 그리즈만입니다. 1991년 3월 21일 프랑스 남부 공업과 와인으로 유명한 마콩에서 병원 청소부였던 어머니, 축구 유스 코치인 아버지 사이에서 그리즈만이 태어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식 성씨인 이유는 독일계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고, 축구선수 DNA는 포르투갈인이자 프로 출신 외조부의 영향이 컸습니다. 고향팀인 마콩 유스에서 6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을 했던 그는 베컴이 우상이었고, 7번과 베컴의 긴 소매를 보며 따라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키와 왜소한 체구 때문에 본래 올림픽을 이용해 들어가고 싶은 꿈은 이룰 수가 없었고, 2005년 프랑스의 몽펠리에 입단 테스트를 받으러 갔다가 레알 소시에다드 스카우터 에릭 오라츠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즈만을 눈여겨본 것은 소시에다드 말고 다른 팀도 있었지만 가장 소시에다드가 적극적이었죠. 당시 상대 파리 생제르맹 유스와 맞붙게 되었는데, 경기가 끝난 후 스카우터는 그리즈만을 찾아가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줍니다. 스카우터는 그리즈만의 어머니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그리즈만의 입단 테스트를 받게 만들었고, 입단 테스트 2주 만에 입단 제의를 받습니다. 프랑스 선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 리그 경력이 아닌 스페인에서 첫 프로 생활을 출발을 합니다. 바스크 지역에서 4년간 살며 성장을 거듭 2009년 여름 B팀으로 승격한 후에 프리시즌 알차게 보냈던 그리즈만은 5골을 기록, 개막전을 앞두고 A팀으로 콜업됩니다. 대망의 9월 6일 구앙컴 무르시아전에서 첫 투입 데뷔전을 치르게 되죠. 당시 그리즈만의 나이는 불과 18살이었습니다. 2주 뒤 우에스카 경기에서 첫 골을 시작으로 시즌 39경기 총 6골을 넣으며 주전으로 입지를 다집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2부 리그 소속이었지만 그리즈만의 활약에 힘입어 2부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프리메라 리가 복귀를 날립니다. 2010-2011 시즌 리그 8라운드 데포르티보단에서 감격의 첫 라리가 첫 골을 기록, 34라운드 홈에서 역대 최강팀으로 불리는 바르셀로나를 2대1로 이기며 이변을 낳았고, 시즌 37경기 7골, 2011-2012 시즌 35경기 7골, 2012-2013 시즌 34경기 10골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선수로 성장을 합니다. 특히 마지막 38라운드 결승골을 넣으면서 팀을 4위로 만들어준 것은 백미였습니다. 그리즈만 특유의 리드미컬한 드리블과 빠른 스피드로 많은 유럽 클럽들이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2013-2014 시즌 챔스 플레이오프 리옹과의 1차전에서 벼락같은 바이시클킥으로 선제골을 넣으며 팀 10년 만에 챔스 본선 진출 시발점이 되었고, 총 49차례 공식 경기에서 20골을 기록합니다. 리그 16골은 카를로스 벨라와 함께 팀 내 최다골 기록이었고, 라리가 공동 득점 6위였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 참가했던 그리즈만과 프랑스는 8강 독일에게 발목을 잡히며 탈락을 합니다.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한 리베리의 대체자로 승선한 그리즈만은 대회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의 그리즈만이 조금씩 리베리로 각인된 프랑스 날개에 변화를 주고 있었죠. 대회가 끝난 후 그리즈만은 자신의 능력을 더 높은 수준의 팀에서 시험해보고 싶어했고, 새 팀을 물색합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417억에 이적을 합니다. 당시 아틀레티코는 디에고 코스타, 다비드 비아, 쿠르투아 등이 모두 팀을 떠나며 이제 지난 시즌 거두었던 우승의 영광은 재현하기 힘들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쿠르투아 대신 오블락, 코스타 대신 만주키치를 영입했고, 마지막 퍼즐로 그리즈만이 합류합니다. 이때 옵션에 제2적 시 이적료의 20%를 소시에다드에 주는 것을 확인한 팬들은 매우 그리즈만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아르센 벵거의 아스날에 가지 않는 이유, 고국을 대표하는 파리 생제르맹 팀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리즈만은 시메오네 감독의 전화가 결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시메오네 감독은 그리즈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영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직접 밝혔습니다. 더불어 자신을 프로 선수로 키워준 스페인 무대에 대해서 나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애정을 표하기도 했죠. 스페인은 그리즈만에게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소시에다드에서 윙으로 뛰다가 마드리드로 옮긴 후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변경합니다. 적응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인지 이적 이후의 활약은 더 적응 이적료를 주고 온 만주키치보다 미미했습니다. 2달 동안 단 한 골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10경기 만에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영향가 있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기 시작하는 상황 속에 코케와 만주키치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한 아틀레틱전에선 헤드트릭을 장렬, 큰 경기에 강한 것이 곧 월드클래스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2어시를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쳤고 다시 만났던 경기에서도 3개골을 넣으면서 2014-2015 시즌 리그에서 총 37경기 22골로 호날두, 메시, 네이마르에 이어서 득점 4위에 랭크가 됩니다. 이달의 선수도 무려 2번이나 받았죠.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만주키치, 토레스, 히메네스를 대신해 후반기 막판 혼자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에 시즌이 끝난 후 팬들이 선정한 최우수 선수에 뽑히게 됩니다. 국가대표에서의 입지도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A매치 13경기 만에 5골을 터뜨렸고 이는 프랑스 역대 가장 빠른 페이스로 아넬카, 윌투르를 모두 추월합니다. 앙리나 트레제게, 벤제마도 A매치 데뷔 초기 이런 포스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2015-2016 시즌 전치된 부진했던 스트라이커 때문에 잭슨 마르티네스와 루시아노 비에토를 데려왔지만 또 부진한 상황에 세트피스 득점력까지 떨어지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즈만은 섀도우였지만 거의 유일한 주포로 활약하다시피 하면서 리그와 챔스를 넘나들며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기록합니다. 팀의 전술이 자연스럽게 그리즈만 득점 몰아주기 전술로 바뀌었고 레알전에서 귀중한 결승골을 넣기 시작하면서 리그 7경기 연속골을 기록합니다. 챔스 8강 바르셀로나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4강 진출에 1등 공신이 되었고 4강 미넨전까지 골을 터뜨리며 팀을 결승에 올려놓았습니다. 레알과의 결승전에서 패했지만 시즌 54경기 32골 7도움 큰 부상 없이 리그와 챔스 정경기 출전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공격수로는 이례적으로 경기당 평균 태클 1개, 평균 인터셉트 성공 1개 이상은 엄청난 수비 가담까지 가능한 만능 선수로 각인됩니다. 아틀레티코 구단 역시 그의 헌신에 보답하면서 2021년까지 재계약을 맺습니다. 아틀레티코에서 골잡이로 변화했지만 프랑스 국대의 데샹 감독은 여전히 그를 찬스 메이커로 쓰려고 했고 그리즈만은 최대 피해자가 됩니다. 역습에 최적화된 공격수였지만 그를 도와줄 파트너가 없었죠. 그럼에도 영리한 축구 지능 때문에 진약이나 지루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로 2016의 득점왕, MVP 개인상은 모두 그리즈만 것이 되었습니다. 대회 6골을 터뜨리면서 프랑스를 16년 만에 결승에 올려놓은 보상이었죠. 하지만 프랑스는 준우승에 머물러 좋아하지도 슬퍼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놓입니다. 2016-2017 시즌 매년 이적설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던 그리즈만이었지만 소속팀에선 평정을 유지하고 인터뷰에서 소속팀에서의 최선을 다짐하는 말들을 합니다. 특히나 리그 전반기에서 그리즈만이 놓친 PK가 지난 시즌에 이어서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경기력은 좋았지만 협력 플레이를 해야 하는 풀백들의 노세화와 유로 2016 결승까지 치르고 온 터라 체력이 이미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그 여파가 이어져서 팀 전체가 좀 가라앉았죠. 이적 시장이 다시 한번 열린 겨울, 그리즈만은 만나는 기자들마다 이적에 대한 질문 공세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기사엔 1억 파운드로 맨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들이 올라옵니다. 아틀레틱 빌바오전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여기가 내 집이다 라고 경기에서 외치면서 직접 이적사를 부인합니다. 챔스에서 팀을 4강까지 견인했지만 역시 결승행을 막은 것은 아니나 다를까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팀 전체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 그리즈만의 기복이 심했는데 지난 시즌보다 더 악화된 그리즈만의 파트너들의 부진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동료를 잘 이용할 줄 알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컨트롤 타워 역할로 주고받는 찬스 메이킹은 타인 추정을 불허하지만 동료들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즈만이 공간을 파고드는 빈 공간 침투를 해도 동료들의 패스는 번번이 차단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해결사 기질이 큰 그리즈만이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시즌 평균 공격수가 12km를 뛰는 일이 벌어집니다. 국가대표와 소속팀에서의 짊어진 무게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컸습니다. 시즌 최종 기록은 28골 10도움. 시즌이 끝나고 이적설은 다시 한번 피어올랐지만 영입 금지를 당한 아틀레티코와의 의리를 지키려는 것인지 잔류를 천명합니다. 다만 프랑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잔류 확률은 70%다 라는 말을 던져 언젠가는 맨유로 이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고 향후 이적설은 계속해서 터질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맨유의 7번 자리는 묘하게 비어있는 상황 속에서 포그바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그리즈만을 맨유로 데려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합니다. 맨유 구단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리즈만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2017년 여름 이적 시장 그리즈만은 리스트에서 빠지게 됩니다. 허나 2017-2018 시즌이 끝난 후 이적설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는 디에고 코스타와 최고의 투톱을 보여주며 49경기 29골 13도움을 올린 그리즈만과 2023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한편 2018 러시아 월드컵을 맞이한 그리즈만은 결승전 PK골을 포함해 대회 총 4골 2도움의 맹활약을 펼칩니다. 명실상부한 프랑스의 에이스가 되었고 크로아티아의 돌풍을 잠재웠습니다. 원톱은 지루에게 맡기고 활동 반경을 넓혀 세컨드 스트라이커가 되었습니다. 대회에서 가장 센세이션한 음바페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지만 묵묵히 공격진을 이끌며 우승에 가장 크게 기여한 선수는 단연 그리즈만이었습니다. 0골의 지루, 부진한 우스만 덴벨레 상황 속에 그리즈만은 꾸준히 팀에 헌신했고 해리 케인과 함께 대회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합니다. 모드리치, 음바페가 개인상을 가져가고 그리즈만은 비교적 아쉬운 브론즈볼에 그쳤지만 우승 타이틀을 얻음으로써 유로파 리그 우승밖에 없었던 그간 메이저 우승의 한을 풀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018년 이적 시장 가장 뜨거웠던 그리즈만의 인기는 2019년 해가 넘어가서도 이어집니다. 연결된 팀은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틀레티코에 대한 믿음, 충성 등을 변함없이 보여줬기 때문에 팬들은 그의 의리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며 그의 잔류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즈만은 팀의 고딘, 루카 에르난데스, 로드리 등이 빠져나가며 클럽의 야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급격히 다시 마음이 변합니다. 여기에 아틀레티코와 그리즈만의 갈등, 바르셀로나와 지지부진한 계약관계, 그리즈만의 실언 등이 겹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흘러갑니다. 차라리 2018년 곱게 나갔다면 팬들의 마음에 상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리저리 꼬여도 결국 그리즈만의 바르셀로나 행은 2019년 7월 12일 1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성사가 됩니다. 2019-20 시즌 그리즈만은 바르사에서 초반 메시와 불안정한 호흡을 보여주었고 포지션도 원톱 공미 등 여러 포지션을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1년 전 발롱도르 3위에 올랐던 존재감은 바르사에선 평범함을 보였고 역습 스타일이 아닌 팀 스타일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은 그리즈만. 쿠티뉴가 임대 복귀하며 7번을 그리즈만에게 양보해 주었으나 그리즈만은 2020-21 시즌 전반기 최악의 부진에 빠집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경기를 뛰었지만 메시에 적합한 파트너의 모습은 아니었고 오히려 대신 떠오른 18살 페드리가 급부상합니다. 몸값이 500억이나 깎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폭락한 선수가 되었던 그리즈만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은 2021년 1월부터 구강컵 8강전 역전승을 주도했고 2달 사이 9경기에서 7골과 6도움을 올리며 에이스 역할을 똑똑히 해냅니다. 2019년과 2020년 실패한 영입이라는 딱지가 붙었던 그리즈만에게 반전 스토리가 쓰여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한때 브라질의 슈퍼 재능으로 EPL 무대를 8년이나 누볐던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